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걷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등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인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관절이다. 뼈와 뼈를 이어줌으로써 우리 몸이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관절.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우리 몸의 관절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내 몸을 위협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렇다면 전 국민의 1%가 고통받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 50 넘어서 아주 갱년기 이후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신경통 쪽으로 되는 건가요? 그거는 쑤시고 옛날부터 저리고 뭐 그런 걸. 뼈랑 관련되거나 아니면 노화랑 관련된 게 아닐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거 평생 병이잖아요. 평생 못 고치는 병.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정확한 걸까요? 관절염 환자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듣고 보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자칫 병의 발견을 늦추거나 증상을 키워서 이렇듯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 몸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래서 제때 제대로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실체,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나봅니다. 올해 58배 주부 한명옥 씨. 식구들이 나가고 나면 청소하랴 설거지하랴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나지 않는 것이 집안일이라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부지런히 쉴 사이가 없다. 덕분에 집안 곳곳은 언제나 윤이 나지만 사실 한명옥 씨에겐 이렇게 평범한 일들이 여간 힘에 겨운 것이 아니다. 깡 먹자. 그냥 이렇게 놨자. 짜면 손목이 아파서 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날르면 그냥. 조금만 힘을 주어도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작은 행주 하나 제대로 짤 수가 없다. 이게 폐로. 한명옥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지금은 증상이 호전돼 양이 많이 줄었지만 아침 식사 전부터 시작해 저녁 때까지 하루에 때 맞춰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한 보따리다. 30분 있다가 요 약 먹어야 돼. 면역 억제제요.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 이렇게 이제 밥 먹고 한 40분 정도 있다가 또 먹어. 하루에 약을 몇 번 드세요? 그 아침에가 그렇게 복잡해. 한명옥 씨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처음 찾아온 것은 25년 전 33살 때다. 하지만 자신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나이 때는 류마티스 관절 그렇게 앓는 사람 없었어요, 별로.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기를 해서 내가 류마티스 관절이라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 한방약이고 뭐고 막 고양이 뭐 호랑이 뼈 뭐 그리고 뭐 그 저기 노루 뼈요. 뼈라는 뼈는 다 막 해갖고 이제 식구들이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고양이를 한꺼번에 10마리씩 이렇게 약을 이렇게 내려갖고 그렇게 먹여서 60마리를 먹은 거예요. 치료 대신 좋다는 식품이며 약에 의지하는 동안 손가락 발가락에 변형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기가 약간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게 싹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돌아간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이게.
나중에는 발가락이 심하게 변형되면서 휘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발가락을 교정시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여기를 이렇게 새꼬치를 이렇게 박았어요. 이게. 근데 요 발가락이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엄지발가락 밑으로요? 이 발가락이 이 밑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하늘로 치솟은 거. 하늘로. 그래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변형도 완화되고 통증도 나아졌지만 섬세한 손놀림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느질은 물론이고 연필을 제대로 쥐지 못해 이름 석자에 간단한 사인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다른 어디 가도 이제 이것만 대부분 이제 이것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계속 이제 사인하고 이제 이것만 연습하는 거지. 류마티스 진단을 처음 받을 때만 해도 한명옥 씨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당연히 나이 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줄 알았던 것이다. 오전 10시가 가까운 시간. 또래 친구들은 벌써 수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윤석이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일인 듯 할머니는 굳이 서두르지 않는다. 일어나봐. 얼른 일어나. 응? 보자, 네 손 한 만져보자. 할매가 밤에 보면 열이 있는 것더라. 한번 보자, 만져보자. 봐라, 네 덮어 손이 뜨겁네. 이러면 할매 걱정되잖아. 윤석이가 조금 열이라도 있는가 싶으면 할머니는 더럭 겁부터 난다. 그동안 윤석이와 함께 힘든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겨왔지만 아직도 윤석이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올해 11살, 초등학교 4학년인 윤석이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 7살 때 찾아온 병과 지금까지 싸우느라 친구들과 놀 시간도 학교에 갈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혼자 일어날 수 있게 된 윤석이가 할머니는 대견스럽다. 이제 장군이 다 됐어요. 사람이 이제 사람 고칠 안 낳고 이래 일날 수도 올라와서 조사 맞자. 일어나자마자 오늘 윤석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사를 맞는 일이다. 더 이상의 관절 파괴를 막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 바늘을 유난히 무서워하던 아이였다. 그러나 이제 눈이 어두운 할머니를 대신해 주사기에 약 넣는 일쯤은 혼자 해낼 정도로 익숙해진 윤석이가 할머니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처음 이상 증상이 찾아온 것이 4년 전 윤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20일 넘게 오르내렸을 뿐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열로 시작했어요. 그래, 그 열이 날 때 첫번에는 내가 볼 때는 천사 옛날에 영양실조 걸리나면은 춥고 떨고 아프고 그래가 아픈 다음에는 얼굴에 홍진하는 거면은 열꽃이 온몸에 팍싹 돋는 기라 발바닥 손바닥까지 무릎에로 마디마디는 다 이제 검사를 하대요. 검사를 하고 눕혀놓고 하고 그래가 또 엎어놓고 하고 이래가 하다가 보이기네 류마티스 관절로 별명이 나왔다 그들라 뭐 오진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오진이라고 생각 들지 애기가 무슨 그런 병이 있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진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윤석이는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고 턱관절까지 아파 음식물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럼 모욕도